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특히 지난주보다 더 뜨거운 밤낮 찜통더위가 나타날 거란 예보인데요. 자세한 폭염 원인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일 최고 기온을 계속 경신할 정도로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일단 현재 폭염특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부터 폭염 열대야가 본격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과 광주, 대전과 세종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고요. 그 밖에 제주를 포함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역시 이제 폭염 주의보, 그래서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서 폭염 주의보가 현재 발령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낮더위가 그대로 이제 밤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밤사이 기온도 25도 이상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 지방 같은 경우는 엿새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낮 기온도 가평이 34.8도까지 올랐고 안성도 34도를 웃돌았고요. 제주도 33도를 넘으면서 역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 낮 기온도 33도 이상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날씨가 이 장맛비 소식은 없는 것 같고 강한 소낙성 비만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올여름 장마가 아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소강 상태인 건가요? 사실 중부지방, 특히 이제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장맛비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강한 소나기만 좀 내렸을 뿐이었고, 그 밖에 제주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장맛비가 좀 내리면서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 중부지방은 장마가 벌써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제주와 남부지방도 남해안 지방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정도까지 장맛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오늘 오전 정도까지 이제 장마가 좀 이어졌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본다면 아직 기상청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장마가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예보를 보면 특별히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기상청에서도 조만간 올여름 장마가 종료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 서울 종로구에서도 시간당 60mm가 넘는 이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났거나 소강에 들어있지만 내륙 곳곳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 열대야가 시작이 될 텐데 지난주에도 사실 많이 더웠는데 이렇게 얼마나 더 뜨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지난주가 이제 본격 폭염과 열대가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한 2, 3도 또는 이제 많게는 4도가량 오르면서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도 올라가면서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에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과 목요일이 낮 기온이 36도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요일 35도, 토요일이 34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3도를 웃도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낮 기온이 34도가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주 중반에 굉장히 폭염과 또는 열대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동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쪽 지방보다는 백두대간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018년에도 홍천에서, 그러니까 영서 지방인 홍천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었죠. 그래서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주 중반에 이 영서 지방이라든지 일부 서쪽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돌 정도로 굉장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번 주 내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난주보다 더 심한 폭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폭염의 일차적인 원인은 역시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런 굉장히 큰 공기덩어리가 한반도까지 이제 들어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폭염과 열대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 자체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바람에 의한 어떤 폭염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가 완전히 어떤 열섬 현상처럼 갇힌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기온도 크게 오를 것이고 바닷가의 어떤 고온다습한 이런 수증기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서 지난주보다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7월인데 이렇게 더워지면 이제 앞으로 한여름, 8월에는 과연 얼마나 더울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더 덥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인이 이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폭염이 심했던 1994년이나 2018년을 떠올려 보면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서쪽 지역에서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보니까 상층에서의 어떤 고온의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남쪽과 서쪽에서 이중으로 이제 굉장히 뜨거운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반도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열돔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미 이제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서쪽에서 과연 티베트 고기압, 이 열적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태풍도 변수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떠올려 보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쪽에서 어떤 열기들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반도의 폭염이 더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중국 북부 쪽으로 계속 향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폭염이 7월 달을 넘어서 8월 달까지 굉장히 좀 심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극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서쪽에서의 고온 건조한 공기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그리고 태풍들이 중국 북부 쪽으로 향한다면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도 2018년 그리고 1994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상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두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의 더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현재까지는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날은 덥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는 또 써야 되고 그만큼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텐데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에 대비하는 법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폭염 열대야가 이제 시작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온열 질환자가 하루 평균 3.5명이었는데 우리가 하루 평균 36명까지 급증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제 6명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폭염의 강도가 훨씬 더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따라서 이 온열 질환자는 대부분이 이제 야외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낮 시간대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줄여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깥 활동을 하실 때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주시는 것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이온 음료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야외 작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가축 피해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사에서도 분무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폭염이 훨씬 더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는 외출을 크게 좀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여름 폭염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